그러니까 제가 실무에 이게 지금 뭐 이게 폰을 개발하고 이렇게 튜닝하고 하는 제가 직업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 가지 그 아까 제가 그 마이크로폰하고 스피커하고 그 디스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스피커폰이나 뭐 와치 이런 데서는 스피커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어떤 이렇게 왜곡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아까 뭐 에코 캔슬레이션 동작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TWS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리시버 단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왜곡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마이크로폰이 여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게인이 그러니까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인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ADC 단에서의 클리핑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폰 전원을 갖다가 좀 높게 설계해가지고 충분히 좀 크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이크로폰이 실제로 뭐 이렇게 130dB 이렇게 크게 들어오더라도 클리핑이 안 되는 좀 어떻게 보면 고가의 마이크로폰, 뭐 멤스 마이크로폰이든 뭐 ECM이든 간에 고가의 마이크로폰을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전원도 좀 높게 설정을 해서 좀 크게 들어올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설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배터리 소모량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폰 설계할 때도 그래서 아까 드라이빙 볼티지가 얼마였나 그랬어요? 마이크로폰? 아까 3V라 그랬나 그랬나? 3V 정도 이상으로 되게끔 해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클리퍼가 여기 쓰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더가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그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바로 전에 클리핑을 디지털적인 클리퍼를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나중에 얘 갖고 있는 어떤 디스토션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디스토션이 생기면 아까 임펄스 응답 HD가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비선형 성분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원래 사인파가 사각파로 바뀌더라도 여기서 레퍼런스를 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클리프를 약간 전단해가지고 그 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레퍼런스 단에서는 뭐 음이 있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제 뭐 1kg 넣었지만 2kg, 3kg 나오더라도 그거 자체가 레퍼런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퍼 단이 이거 바로 레퍼런스 바로 이게 직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퍼를 아마 좀 쓰시는 게 좀 여러모로 아마 좀 여러 관점에서 아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부원 설명을 좀 더 드렸고요. 실제 이 튜닝 쪽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TWS 제품을 뭐 사실 저는 이어폰 쪽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다른 스피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TWS를 좀 개발하는 것 쪽을 하고 있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디락 이어폰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국내 판매 유선 판매는 거의 1위, 2위, 3위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무선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TWS 제품을 제가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한 6개월 이상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틀리게 강의해놓고 나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폰 뭐 이렇게 제조사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이쪽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또 일을 계속 기술 자문도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제가 실제 이거를 그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하기 때문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있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게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실제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제가 편집의 묘미를 잘 살려가지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가 이제
음성 통합 품질에 대한 측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목일 수도 있는데 오늘 통합 품질이니까 이거는 명료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원음 대비 얘가 얼마만큼 열화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제 어느 정도 이제 된 부분하고 이제 오버랩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헤드 오브 코틱스의 전략을 보면 모든 그 측정을 다 모스 점수로 내죠. 그렇죠? 3캐스트, 2캐스트, 리스닝 에포트 전부 다 이 모스 점수로 냅니다. 그 전에 D 밸류하고 ANR하고 뭐 BGN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B 값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시벨 값이 뭐 유용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준을 정할 때 데시벨 얼마 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가 1.5점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헤드 오브 코틱스는 모든 걸 다 모스 점수로 내더라고요. 주관적인 점수 1점에서 5점 사이. 그래서 주관 평가에서 나온 1점하고 5점 사이의 점수를 그대로 해가지고 측정된 객관적으로 이제 계측이 된 값들도 1점하고 5점 사이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주관적으로 우리가 측정된 그 값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하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그 당시에 이걸 정할 때의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딱 제한을 시켜 놓습니다. 그걸 반드시 아세요. 이거는 그래서 노이즈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어쿠스틱가 안 돼.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 주관 평가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십 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해가지고 주관 평가 나온 점수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이렇게 열화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에 나온 걸 가지고 프로그래머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폴카 같은 경우를 측정을 했는데 외부 노이즈가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모델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스 점수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뭐 점수가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좀 나쁜 점수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그 당시에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 평가 점수하고 콜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제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스 점수는 민 오피니엄 스코링이라고 그래야 되나? 민 오피니엄 스코링 밑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예. 이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사람들을 구할 때는 반드시 청력 검사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또 사람을 이렇게 뽑는 주관적인 평가지만 객관적으로 하는 국제 표준이 다 있어요. 예. 거기를 다 통과시킨 사람들이라면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내는 거고요.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대화, 그리고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모델 같은 거 이제 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거 설계해 줄 때는 모델링 이 모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 망을 다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시뮬레이션 할 때 나오는 이런 값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TU-T P830의 표준으로 해가지고 모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T가 있고요, Q가 있고 여기 XY 붙은 거 있는데 나중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LQO다, MOS, LQ 우리가 많이 쓰는데 MOS인데 리스너 내가 듣기를 할 때 퀄리티 중에서 O다 그러면 오브젝티브 값이다. 이거는 측정해가지고 알고리즘이 이게 알려준 값이구나 알 수 있고 S가 붙으면 얘 실제 사람들을 써가지고 제거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X가 서브젝티브인지 오브젝티브인지 그 다음에 네로 밴드인지 와이드 밴드인지 믹스드 밴드, 슈퍼 와이드 밴드, 풀 밴드 이렇게 되고요. 네로 밴드 같은 경우는 3.4km에서 4km 했지 요 대역을 표현하는 거. 와이드 밴드는 그 다음에 8km까지. 샘플링 레이트로 치면 16km 샘플링 레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슈퍼 와이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6km까지인데 12km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풀 밴드는 이제 그냥 2km까지 다 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고요. 바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우리가 하던 시료. 그래서 요거 대비 요구의 열화 정도만 보는 거. 얼마큼 얘가 많이 열화가 됐는지. 그게 바로 보는 거, 이제 그게 스피치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오디오 퀄리티가 되는 거.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지만 패스카 같은 게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코덱에 대한 성능을 재고 싶다. MP3 코덱이 더 웨이브 파일에 대해서 열화가 심할까요? OGG 파일이 심할까요? AAC가 심할까요? 이것도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PIC라는 알고리즘입니다. PAQ라는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건 이제 굉장히 열화 정도가 적을 때 이제 보는 그런 또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옵티콤에서 만든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열화 정도가 굉장히 큰 거죠. 오디오 코덱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앱솔루트 캐테고리로 그런 게 있고 이제 디그레데이션 캐테고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DCR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열화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느낄 수 없으면 5점,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벨이 언어용되면 1점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모스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어쨌든 모스는 뭐 이 모스에 말하는 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모스에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음성을 사용하고 실제 청취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음성 분질을 점수를 계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 시간이 많이 들고 어제 좀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또 사람이 오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걸 다 없애주려면 국제 표준에서 나온 모스 주리 테스트 할 때 그 사람들 다 뽑는 방법, 트레이닝 방법, 통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데모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게 모든 테스트는 2R이라고 만들게 돼요. 2R이 뭐냐고 하면 reliability, 신뢰성이 돼야 돼. 그 값 자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자체를 시스템을 정확히 신뢰할 수 있는 값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reproducibility예요. 재현성이 있어야 돼. 오늘 내일 때 다르면 안 되겠죠. 값이. 그러니까 모스 점수 사람이 하니까 오늘 오후 내일 다 다르면 안 되나요? 시료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부터 사람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나중에 통계 분석까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모스 점수가 엉망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스를 갖다 알고리즘화 하는 거 아마 LQO겠죠. 오브젝티브하게 가는 방법이 이제 그 ITU하고 옵티콤사가 이제 공동 개발을 한 게 이제 패스카하고 폴카가 있습니다. 어제 뭐 토스카라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헤드코틱스가 해가지고 이제 도이치텔레콤이 하다가 그 이제 뭐 폴카 나오면서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패스크 이거는 그냥 2004년도에 표준됐고 90년대 후반에 그 기술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그 폰 환경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카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 2011년이거나 이제 2011년도에 표준이 되는데 이제 2000년도 말에 그리고 2000년 말이면 우리가 쓸 수 있던 게 이제 뭐 2G라 그래야 되나? 뭐 3G 정도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통신 기술력 이게 그 당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망 환경들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그 ITU-T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다이제이션 이렇게 막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UN 산하더라고요. ITU라는데 UN 산하에서 그 표준을 정하는 단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의 단방향 음성 품질을 모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뭐 이랬는데 별로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90년대 후반에 통신기술을 갖다가 주간 평가로 한 결과를 기반으로 1990년대 사람들 모아놓고 그 당시에 삐삐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술 통신망 환경에서 이렇게 짠 거예요. 대신 저기서는 음향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패스카에 보면 기준음이 있고요. 이게 측정된 음이 있어요. 에카헤드 웨이폼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드롭아웃도 이렇게 보여줘. 여기서 끊긴 이런 것들 다 보여줄 수 있는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이 보면 이제 LQO라고 나오죠. 이게 모스 점수인데 리스너 오브젝티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3.86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간 대비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모스 점수가 나오고 나중에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3.86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가 될 때는 센텐스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이 값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음성이라는 것들은 모음 성분이 있고 잠 성분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성분은 모음 성분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파워는 모음에서 나오고 자음은 명료도에서는 중요하지만 에너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모음을 우리가 뭐 모음이 아예요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떤 모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레벨도 막 다르고 막 이게 다르게 나오겠죠. 그 주파수 분포도 좀 저음에서 주파수 분포 좀 다르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모음이 이렇게 그 하고 자음하고 적절하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보면 밸런스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센텐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 보면
그 센텐스를 만드는 국제 표준이 있어요. 어떤 언어라도 모음 자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센텐스를 만들어 가지고 해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ITU 같은 경우에는 패스카와 폴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셋이 그 ITU에서 아예 줘요. 웨브 파일로. 예, 우리는 그걸 다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영어도 있고 뭐 불어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잘 못 봤어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된 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업체들은 아마 업체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센텐스를 갖다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경우 있는데, 그걸 센텐스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레벨 이런 것들 다 설정을 잘 해야 되고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가지고 뭐 누가 뭐 성우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룰이 있어요. 만든 룰이. 그래서 이게 왜 여러 번 하냐고 그러면 각각의 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값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아이 배고파, 너는 누구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게 뭐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따라서 값들이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보통 16번 정도 이렇게 평균을 해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하고 뭐 신뢰 구간 계산을 위해서 표준 이렇게 후처리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95%뭐 신뢰도 구간에 대해서 구해주는 걸 해가지고 뭐 3.5 플러스 마이너스 0.56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후처리 방법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폴카인데요. 폴카는 아까 뭐 네트워크 코덱 이것만뿐만이 아니고 터미널까지도 볼 수 있어요. 터미널 음성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소음만 없다고 하면 이거는 뭐 TWS나 마이크, TWS 들어가는 뭐 리시버 이런 거 다 측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 될 때는 챔버에 넣어놓고 재면 돼요. 이 터미널 성능까지도 마이크로폰 스피커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고려를 해서 이 폴카라는 알고리즘이 2011년도에 표준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뭐 자본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나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거 모스트 1에서 점수를 정할 때 고려를 안 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넣어놓고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보면 뭐 4.6 굉장히 좋은 점수죠. 4.6 LQO 이 개념이고요. 그 슈퍼 와이드밴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그 보이스 구간하고 이게 자본 구간을 제가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아까 HFP 그 오디오 게이트웨이를 해가지고 이게 뒤에 통신해가 이 마이크로폰을 열어서 이 스콜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마이크로폰 녹음된 걸 내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게 점수만 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웨이브 파일 다 저장을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IP에서. 그래서 들어보고 나면 이게 저 마이크로폰 지금 쓰레기로 들어오는 거나 우리가 들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백 기능이 있습니다. 플레이백 기능. 그래서 2.66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것도 이제 한 16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같은 음을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일정하게 같이 나오는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폴카에서 지정해 주는 음을 이 여성이가 남성으로 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약간 더 높게요. 저도 나중에 평균에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8번, 여자 8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보거든요. 평균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스 에브리지 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카하고 폴카를 비교해보면, 폴카가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패스크는 이제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팔고도 있지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표준에서도 패스크 결과를 이렇게 보여달라는 건 아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패스크 결과는 요즘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폴카 점수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패스크 점수를 사업자가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 할 때도 폴카가 나을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단체에서 어쨌든 좀 더 자기네들이 업데이트를 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패스크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자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스크는 어쿠스틱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코덱이라든지 뭐 망 있잖아요. 망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에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 표준 음성 샘플이라고 있는데요. ITT에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버리면 음성 샘플 제작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내가 만들어야 될지 만약에 궁금하시면 여기 표준에 들어가서 센텐스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회사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언니 잡고 놓고 막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IEEE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 그거 이제 표준 음성 해가지고 하버드 센텐스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식 영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포네티컬리 밸런스드 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포네티컬리 밸런스드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이제 그 표준서를 보면 뭐 자음하고 모음하고 어떻게 배열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다양한 것들이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공개 음성 파일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에 있잖아요. 누가 또 친절하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우리는 절대 안 올리겠죠. 내가 얼마 돈 주고 만들었는데 이게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면 또 가서 좀 참고를 하시고 레벨하고 이런 거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통합 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카 테스트. 패스크는 아예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패스크는 아예 그냥 똑같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폴카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무양 챔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페어링부터 해야 되겠다. 페어링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참. 충전시켜 놨으니까 잘 페어도 됐죠. 그 다음에 액션에 들어가서 이게 왜 안 돼? 커넥터에 들어가서 HFP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가서 오디오 게이트웨이로서 네가 열어줘. 그러면 저 마이크로폰이 쇽 하고 열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덱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A2DP 사실 관련되면 여기서 보면 내가 와이드밴드 스피치 MSPC 이네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꺼지면 MSP 안 됩니다. 이거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 와이드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A2DP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코덱 세팅에 들어가 보면 1번이 AAC 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나는 aptx를 먼저 붙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순서대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정해 준 거를 나는 aptx hd를 처음에 붙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올라가죠. 그럼 이게 1번으로 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도 깨알같이 또 알려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닫으면 이제 붙었죠. 여기서 MSBC로 해가지고 16kg 샘플링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우스 시뮬레이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해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부터 되냐? 일단 소리가 나는지부터 나죠? 이렇게 됐고 폴카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제 내가 현재는 이제 아까 여기서 내가 와일드밴드 P.86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와일드밴드이기 때문에 이게 16kHz 샘플링 레이트 시그널을 갖다가 그 세팅해서 찾게 됩니다. 이게 폴카 버전 2.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레퍼런스 시그널은 이거 세이미드 제너레이터 내주는 이 음이 바로 레퍼런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레퍼런스 대비 내가 지금 녹음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콰이어 된 그걸 보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2.18이 나왔죠. 이게 이제 노이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보면 이게 LQ라고 이렇게 나오죠. 와일드밴드 스피치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더 킹 룻 이렇게 좀 낮게 나오다가 이렇게 이걸 아주 평균을 내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이게 MOS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딜레이 값은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딜레이가 한 46ms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볼 수가 있고, 거기 보여주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이고요. 요게 이제 액화이드 된 거예요. 이게 플레이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널 번호 해가지고 이 저장식 넣을 수 있거든요. 저장식 안 들어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럼 이 파일이 지금 이 저장이 돼요. 지금 여기 스피커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In the early days, 나오죠.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이게 지금 TW에서 마이크로폰 녹음된 시그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게 한번 더 들어볼게요. A king ruled the state in the early days. The ship was torn apart on the sharp reef. 이거하고 실제 저기서 나오는 거는 들어보면 약간 다르죠. A king ruled the state. 이렇게 나가는데 녹음되거나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걸가 점수를 낸 거죠. 이거하고의 이제 디그레이션 정도를 가지고 점수를 낸 거예요. 2011년도 그러니까 그 2000년도 후반대에 어떤 통신망 환경하고 거기에 대한 주관 평가를 통해서 노이즈가 없다는 가정에서 챔버에 있어야 돼요. 챔버 있으면 이게 점수가 이제 3점대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MSBC라는 코덱이 한번 거치기 때문에 조금 열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통신망으로 간다고 하면 그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에서 갖고 있는 노이즈는 다 붙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TW에서 갖고 있는 요것만 해서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쓰레기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 하나 나오는데 몇 개 회사 제품을 한번 재봤었어요. 뭐 애플 것도 한번 재보고, 뭐 A사, B사, C사, 뭐 국내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한번 다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 평가는 많이 받더라고. 실제로 한번 재보니까. 이게 특히 아까 이렇게 마이크로폰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플랫하게 가잖아요. 진짜 좋은 제품인데 진짜 마이크로폰 특성이 쫙 플랫하게 이렇게 가면 이거 지금 이게 퀄리티 값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주파 특성이 아까 가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특성이 그냥 마이크 특성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와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샌딩단도 볼 수 있고 리시브단도 볼 수 있겠죠. 아까 리시브단 봤을 때 아까 보니까 쑥 꺼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스피커 응답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점수가 낮게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대략적으로 이 모스 점수를 가지고 이 퀄리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음향센터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 기기들을 한번 재서 한번 모스 값을 해가지고 한번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 안 된다고 뭐 들어보고 뭐 이게 다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표준적인 방법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올리고 하는 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종합 품질이 좀 좋은 제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LG 삼성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플지 모르겠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게 그렇고요. 패스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버리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315mV라는 것들은 또 똑같이 이제 89dB이 나온다는 가정에 대해서 교정이 다 되어 있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ITOT에 있는 그 표준 센텐스 이용한 거예요. 1.9점이 나왔죠. 내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조용히 하니까 쑥 올라갔죠. 2.8점으로. 내가 떠들었기 때문에 좀 나쁠 거예요. 틀림없이. 쑥 떨어지잖아. 지금 이거는 폴카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
테스트 방법에 지금 무양 챔버에 넣고 하시는 게 좋아요. The stray cat gave birth to kittens. The young girl gave no clear response. We talked at the slideshow in the circus. We ran halfway to the hardware store. Cars and buses stalled in snowdrifts. These words were the cue for the actor to leave. A tame squirrel makes a nice pet. A heart beats strongly in the firm strokes. The pearl was worn in a thin silver ring. 나중에 이제 노이즈 환경에서 재는 게 있거든요. 음성님들 그때는 막 떠드셔도 됩니다. 저는 The first thing to do is sit on the smooth 지금 내가 한번 떠드니까 1.9점대로 떨어져 버렸어. sheet of dark blue background. It's easy to tell the depth of a well. These days, a chicken leg is a rare dish. 이렇게 해서 이게 대한 전체 평균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2.0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동작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레퍼런스 시그널 있잖아요. 그죠? 16개 있잖아요. 이게 웨이브 파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내 기계에다 넣어놓고 녹음된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분석해서 보내드릴게요. 몇 점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실시간 아니 리얼타임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으로도 이게 다 돼요. 왜냐 그러면 어떤 기기들 보면 바로 내가 이게 녹음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메모리도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서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인데 그걸 다시 내가 받아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이걸 액세스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이게 집어 넣으면 다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이게 레퍼런스 시그널이잖아요. 이걸 주시고 녹음된 거 이거 두 개를 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게 스타트만 따로록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카 이 무잡음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아까 잡음이 들어가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꼭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만든 이렇게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 쟤도 된다 하지만 개런티는 안 된다. 그게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게 모스 점수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우리는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거는 그러니까 쓰지 말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아까 했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이제 파트 4인데 이거는 이제 음성 명료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음성 명료도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뭐 공항이라든지 뭐 소방 방재 시설, 그 뭐 철도, 그 다음에 터널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 음압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제가 그 터널 방송 시스템을 제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제가 기술 자문 해주는 회사에서 그 만든 거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SDI 점수를 다 바꿨어요. SDI 0.4 얼마 이상으로. 그게 국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리가 크다고 말 알아들을까요? 음압하고 음성 명료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가 크면요 음성 명료도가 더 나빠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큰 소리가 들으면 만사기찬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육이 막 땡기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료도가 더 나빠져요. 그래서 제일 음성 명료도가 좋은 점수가 여기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있는데 이게 옛날에 그거거든요. 명도도를 재는데 1점이 최고 명도도가 좋은 거고 이 값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음압이 처음에는 20dB, 40dB, 60dB, 80dB 갈수록 소리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제 명도도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60dB 이상 되면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거예요. 60dB이든 80dB이든 똑같은 건 음성 명료도가 1로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80dB 더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처음에 이게 1998년도까지 이 정도 과학기술 가지고는 무조건 60 이상이면 있잖아요. 처음부터 1점이었어. 크면 좋은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지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003년도 버전에서 보면 80dB 이상이 돼서 오히려 떨어지는 거 이제.
점점 갈수록 100데시벨 가보면 내가 아무리 뭐 그 잔향하고 특성이 노이즈도 없고 좋은 특성이 되더라도 0.8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커도 이게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120데시벨 가보면 더 안 좋고요. 그래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1년도에 나온 게 이제 까만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터널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0.4 정도 본다고 0.3 이 정도잖아요. 어이씨 왜 이렇게 작게 0.3 이 정도 되거든요. 왜 이것밖에 안 나와요? 터널은요 자동차가 다니면 110데시벨의 소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소음이 없고 아무리 잔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갈 거잖아요. 0.65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잔향 많죠. 막 온데 차들 지나서 소음이 있죠. 이렇게 되면 0.4 이상 나오는 것들 굉장히 어려운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온 게 0.43인가 4 이상 나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걸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음성 명료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이즈가 되게 많은 환경에서 있잖아요. 내가 소리를 잘 알아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 두 가지 STL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ABC MRT라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ABC MRT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제일 최근에 나온 거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널리 많이 사용되는 게 STI예요. 사운드 트랜스미션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STI라고 그러고요. 음성 명료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0하고 1점이에요. 모스는 1하고 5점이었잖아요. 0하고 1점이에요. 100%냐 빵이냐 이 사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0.45 이상 뭐 fair, 그다음 0.6 이상 good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STI 점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점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내가 0.4 이용 된다고 하면 이제 아까 터널에서 이 정도 되면 좋은 거고 뭐 다른 데서 같은 경우는 뭐 0.6 이상이 나오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절하고 단어하고 문장의 이해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통합품질하고 지금 이게 그 TWS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 노이즈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이즈 환경. 예를 들면 내가 지하철에서 뭐 누가 막 떠들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환경이 있는데 진짜 얘가 얼마큼 잘 들리는지 우리 중요한 거는 음성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성 명료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 잘 알아듣는지를 갖다가 그런 아무리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다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제 그 헤드처럼 이렇게 소음이 잘 모사가 잘 돼야 되겠죠. 나는 가정하에 산다고 하면 이 점수가 딱 나오면 실제 이 점수하고 우리가 그 이해하는 점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어제 리스닝 애프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리스닝 애프터는 아직도 드래프트 버전이잖아요. 뭐 올해 뭐 어떻게 한번 해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이거는 음성 명료에 대한 지표가 있었어요. 실제로 다 사용하고 있고 가장 널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60168-16에서 있잖아요. 뭐 90몇 년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94년도부터 그렇죠. 20년 넘게 계속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능력 리비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 배경 이론부터 해가지고 측정 방식, 그다음에 적용 분야, 적용에 대한 한계점들, 측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좋은 점은 이거를 이 STA가 지정해주는 음을 그 표준 단지에서 무료로 다 100% 하고 이걸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도 있고요. 이걸 재는. 그 다음에 장비들이 엄청 많아요. 뭐 NTI 장비 이런 거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앱 몇만 원쯤에 깔면 여기 있는 마이크로폰과 STI 측정 다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STI 같은 경우는 조용한 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Take 들리겠죠? the winding path to reach the lake. 네, 시끄러운 방이 되면 Take the winding path to reach the lake. 이걸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나타내지? 이제 그게 고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잔향이 심한 방입니다. Take the winding path to reach the lak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잔향이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면 수영장입니다. 잔향이 심한데 명료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는 거지. 볼륨을 키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잔향이 더 커지죠. 어쨌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점점 나빠지고 점점 키울수록 점점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잔향만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그 명도를 좋게 한다는 것들이 이게 사실 간단치는 않아요. 제가 터널 해보면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건 명료로 어떻게 되지? 이건 뭐 어찌 보면 저는 경험적인 발견을 가지고 이론을 쓴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돼요. 경험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론적 근거를 해가지고 STR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인파가 있는데 있잖아요. 요런 사인파를 넣었어요. 어쩐다 이게 마우스 시뮬레이터가 돼가지고 이런 사인파를 틀어줬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요 사인파를 갖다 마이크로폰 여기 있었어요. 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 파고가 요 밑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모듈레이션 뎁스 같은 거예요. 뎁스가 원래는 1이었는데 0.5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0.6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분의 0.6이니까 이거는 이 값이 0.6으로 나온다고 보면 이걸 가지고 명료도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요 깊이 B가 요 깊이분의 요 깊이 B를 가지고 보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 저 뎁스가 왜 그럼 다시 올라올 거라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는 잔향이 노이즈가 심하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깔려서 밑에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툴랩스에 다이나믹 렌즈를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밑에 거는 안 올라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노이즈가 심하면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디스토션이 심하면 안 내려가겠죠. 망사에 이렇게 어떤 이게 앰프에 막 잡음이 가올리면 안 내려갈 거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잔향이 심해도 안 내려갑니다. 내가 빨리빨리 바뀌는데 계속 잔향이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공간에. 그러면 안 내려갈 거잖아요. 이 잔향이 심해도 안 내려가고 왜곡이 심해도 안 내려가고 노이즈가 심해도 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깊이 있잖아요. 이 깊이를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 그래서 여기 모듈레이션 테스트로 가지고 음성 변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얻은 거야. 두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 요걸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게 주기인데 주기를 빨리 했을 때가 늦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 1초에 2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듈레이션 이 주파수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변조라 그러는데 이 주파수를 갖다가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늦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가지냐 그러면 내가 엄청 빨리 얘기하는 내가 아웃사이더야. 막 빨리 랩하는 이 주기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충청도 할아버지야. 뭐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늦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속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파수, 변조 주파수를 가지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도 특히 잔향 같은 경우는 빨리 바뀔수록 이게 뎁스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올라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도 관련이 있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인풋은 충분히 풀 스케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들어온 게 요만큼 됐어요. 그래서 이거 MI 인풋 모듈레이션 뎁스 분의 아웃풋이나 모듈레이션 뎁스 이 비를 가지고 MI분의 MO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서까지 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도 다 내려갔다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그럼 1이 가고 이거는 완벽하게 노이즈도 없고 잔향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 무양처럼 된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1초에 0.5번씩 바뀌는 이 속도 있잖아요. 속도를 갖다가 0.5Hz부터 1초에 한 번 바뀌는 거, 1초에 16번까지 바뀌는 거. 내가 아웃사이드 할아버지라도 16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1초에 16번씩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게 2에서 3, 이 정도가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변조 주파수 이 정도 해가지고 이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재보는 거겠죠, 이걸 다. 그럼 이 재보는 걸 가지고 이거를 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는 거 보냐고 하면 요거의 주파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엠블로프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요거 자체 캐리어 주파수 있잖아요. 밴드패스 노이즈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저주파수도 있고 중주파수, 고주파수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125Hz 밴드패스 노이즈를 가지고 크게 나가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0Hz를 가지고도 크게 나가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가는 걸 가지고 엠블로프를 크게 나가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500, 1000, 2000, 4000, 8000 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웨이팅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2000하고 4000 웨이팅이 크잖아요. 사람 잘 느끼잖아요. 음성 잘 느끼는 주파수. 그러면 이걸 갖다가 2000하고 4000 지역에서는 좀 웨이팅을 좀 크게 주고
125 이런 것들은 웨이팅 좀 작게 주고 해가지고 이런 가중치 커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각각의 125Hz가 캐리어가 되는 것들도 이게 바뀌는 게 아까 0.5부터 16번 바뀌는 것까지 셋이 총 이거 7개 셋이거든요. 이게 7개 셋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 이게 이 주파수가 7개고 이 나와 있는데 주파수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7개죠. 그냥 125Hz, 250, 500, 1kg, 2kg, 4kg, 8kg. 음성은 8kg 이상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걸 보는 거야. 요거를 가지고 0.63Hz씩 이렇게 엔빌로프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0.8Hz도 바꿔보고, 1Hz도 바꿔보고, 1.25Hz 바꿔보고, 1.6, 2.0, 2.5 다 바꿔보는 거예요. 계속 빨리빨리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12.5 여기까지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에 있는 MO 값을 다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몇 번을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 14개의 엔벨로프 주파수에다가 캐리어 주파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그러면 14 곱하기 7개, 14개의 변조 주파수에다가 7개의 옥타브 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 98번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쵸? 98번을 측정해가지고, 이 한 개가 측정하는데 15초 이상이 걸리거든요. 다 하려면 25분이 걸리는 거 이거를 25분 동안 계속 측정을 해야 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바로 STI에서 나오는 풀밴드 전 대역을 다 보는 STI입니다. 이게 풀 STI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정확한 STI 측정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게. 너무 장시간 측정해서 지금은 이건 이제 많이 사용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짱구를 굴린 게, 야 이거 이 밴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14개까지 쓰지 말고 야 2개씩만 쓰자. 2개씩만. 그러니까 뭐 2개를 뭐로 솎아내냐는 거예요. 이렇게 2개만. 천천히 바뀌는 거. 여기서는 얘가 이거 쓰면 이 녀석은 요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2개씩만 솎아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봤는데 그게 풀로 구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굳이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그래서 7개 밴드에다가 2개 밴드 주파수를 결합시켜가지고 하니까 전체 길이가 20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아까 25분 구하는 거하고 거의 95% 신뢰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 났을 거지.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막 바뀌고 주파수 바뀌고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 25초에 한 번에 다 때려 넣지? 그걸 다 때려 넣은 과학자들이 때려 넣겠죠? 때려 넣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명상의 장비도. 이거 보면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다 있는 거예요. 주파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뭐 8kg, 뭐 4kg, 뭐 2kg, 1kg, 뭐 500, 250, 150이 다 있죠. 이거 있고 이걸 또 변조 옹왕왕 하는 거 이제 변조가 있잖아요. 2번씩 다 붙는 거예요. 요거 2번 변조, 요거 2번 변조, 요거 2번 변조, 2번 변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트니까 이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게 한 20초 정도, 15초 정도, 20초 정도 다 나오는데 요것만 이렇게 딱 재보면 음성 명료도가 바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런 거하고 사람들이 주간 평가하고 있잖아요. 1에서 점수까지 주간 평가를 해가지고 잘 들리면은 1점으로 가라 해가지고 해봤을 거잖아요. 아까 모스에서 하는 그 작업처럼 있잖아요. 그 IC에서 해보니까 거의 맞게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 이거 뭐 몇몇 끼리 모여가지고 이 정도면 표현이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어제 모스 점수 있잖아요. 헤드북에서 난 모스 점수랑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접근한 거예요. 통계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이 시그널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한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PA 시스템, 그 다음에 비상 뭐 음성 송출 시스템, 뭐 통신 시스템, 뭐 실내 청취, 뭐 아까 뭐 터널, 뭐 소방 방제, 뭐 온갖 다 이게 지금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터널 방송 시스템 사용되는 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이것도 기준 정하는데 말도 안 되게 음악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널 지나가 보면 사람 목소리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던가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각 소리 나오고 막 음성 말고 이런 거만 하잖아요. 도대체 저게 호각 소리가 왜 나고 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왜 날까 이게? 뭐 사고나 방송해 주면 되고 뭐 하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 내주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몇몇 터널 지나가 보면 두뇌 터널도 있고 국내 시범사에 많이 적용되는데 가보면 무슨 말인지 옆에서 얘기하는 정도 음성 명령도 다 나와요. 차 안에서도. 그림도 다 돼 있어요. 두뇌 터널 지나가 보십시오.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보니까 0.4 넘은 거, 0.45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하면, 근데 방독면을 꼈어요. 앞 사람하고 이야기돼야 될 거잖아. 저도 이해가 안 돼, 둘이서. 그래서 이제 방독면을 끼지만 이게 또 이제 어떤 확성장치가 돼가지고 앞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 음성 명료도 얼마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뭐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방지 협회에서 이런 것들도 스티퍼 얼마 정도 되는 이게 방독면 아니면 뭐 이렇게 매연 저감하는 이런 것들 만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응급 시스템 그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성 명료도가 중요한 거, 음성 품질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거든요. 피해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불이야 그런데 뭐 풀이야 그러는 거야, 뭐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되겠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여기는 굉장히 잘 나오겠죠. 저기서 바로 저기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스피치 이거는 인텔리지빌리티 파트겠죠. 자, 페어링을 또 하고 커넥트로 핸즈프리 프로파일러 커넥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에서 이 스코를 스코를 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MSBC를 해가지고 16kg HFP 걸렸다고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스티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티파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89dB 나오게끔 해가지고요. 이게 15초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더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이렇게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돼가지고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나만 다쳐도 되는데. 이게 이제 0.5 정도 나오죠. 그쵸? 근데 이제 조용히 해볼게요. 0.5가 나왔습니다. 그럼 조용히 하면 됩니다. 거의 아마 1 가까이, 1은 나올 수는 없고 0.9 가까이 나와요. 그쵸? 오, 신이야, 신. 0.9 딱 나왔어. 근데 이 왜 0.9밖에 안 나냐는 건데, 이거 뭐, 말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1이 나와야 되지? 왜 0.9밖에 안 나오는 거지? 우리 떠들지도 않았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내 커피 한 잔 사줄게. 교재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연습을 아무도 안 해왔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스티파 시그널은 10kg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HFP 프로파일은 MSBC 하면 8kg까지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뒤에 잘린 거야, 맨 뒤에 게. 이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 들어올 거잖아요. 8kg면 여기서 잘라버리겠죠, 이 정도에서. 그렇죠? 이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0.92인가 이상은 절대 안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아까 홀 여기 보면 오디토리 이펙트라고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고 하면 오디토리 이펙트를 갖다가 이게 체킹을 해주면 그 이제 소리가 컸을 때 있잖아요. 아까 이게 버전 4 있잖아요. 너무 크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체크를 해주면 점수가 더 나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번 근데 모르겠다. 이게 80 이상이 안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블루투스가 돼서 이게 지원이 안 되는구나.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아, 이건 안 하고 하면 되겠죠. 일단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를 이 음향적으로만 측정할 때만 되는데 지금 블루투스로 해서 들어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0.93 정도밖에 안 나오죠. 어쨌든 지금 이거 TWS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고 이거보다 더 좀 더 파워풀한 ABC MRT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ABC MR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아까 이 이야기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0.99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0.38 정도 나오는 소리는 이 정도 소리예요. 잘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0.38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6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베블로이드는 가지고. The birch canoe slid on the smooth planks. Blew the sheet to the dark blue background. 이 정도는 굿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노이즈에서 해서 0.65 정도 나오는 것들은 The birch canoe slid on the smooth planks. Blew the sheet to the dark blue background. 그 다음에 엑셀런트 이거 있나 볼게요. 이건 0.9 정도 나온 거예요 아까. The birch canoe slid on the smooth planks. Blew the sheet to the dark blue background.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티파 점수가 나오고요. 이게 아까 잘리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핸즈프리 프로파일은 여기까지밖에 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잘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W 사용하는 제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쓰는 거고. STI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 장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는 직접 측정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캐리어 주파수 7개 주파수 밴드에서 2개씩 빼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직접 측정 방식인데 풀 STI에서 간단하게 된 뭐 이렇게 STI 방식을 쓰고요. 스티파라고 피해 장치를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고 중요한 제품이 NTI나 뭐 골드라인이나 뭐 베드락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NTI죠. NTI. 엑셀2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많이 쓰실 텐데 이게 소음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재는 거 많이 했어요. 그거는 또 좋은 게 이렇게 어쨌든 이게 되게 제일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거 말고 간접 측정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임펄스 응답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임펄스 응답을 되는데 임펄스 응답의 특성들이 이제 그 임펄스 응답을 보면서도 이게 그 STI 점수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고 하면 이 측정하는 시스템의 선형 11번이 돼야 돼요. 뭐 스피커에 왜곡이 있다든지 앰프에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멜리사 MLS SA가 그렇게 했고 BNK에 있는 디락이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있잖아요. 스마트라는 알고리즘인데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재는 거 있어요. 우리 스마트 라이브 있잖아요. PASR 그 공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그 간단 버전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나온 게 스마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이게 STI 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아이폰 앱도 있는 거지. 이거 틀면 아까 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스티파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IC60128-16에 있는 그 스티파 시그널을 사용하면 어떤 플레이에서 다 제공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TWS는. 첫 번째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스마트폰 앱이 있잖아요. 앱 중에서 이게 오디오 툴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툴이 많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 하는데 STI 다 측정해줘요. STI 값을. 스티파 값도. 그러니까 그냥 폰 마이크로폰을 써도 되고 아니면 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 있는 마이크로폰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마이크로폰이 성능이 괜찮아요. 이것도 어쨌든 멤스 마이크로폰이고 무장성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 외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RT60, FFT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들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도 있거든요. 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고 하면 이게 이 휴대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크로폰 특성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 특성이 플랫해야 되는데 마이크로폰 특성이 플랫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뭐 엔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재봤어요. 재봤는데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가져와도 다른 값이 나오고 이 뭐가 잘못됐지? 그래 보니까 음원이 바뀔 일 없거든요. 음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잘못될 일 없어요. 알고리즘은 거의 표준화된 방식대로 다 측정을 하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폰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측정용 마이크로폰 특성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가 있어요. 고주파로 가면 6dB 정도 차이 납니다. 위아래로. 근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뭐 4kg, 5kg, 6kg, 7kg, 8kg, 9kg, 10kg가 요 안에 범위에서 출렁출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이크로폰을 반드시 교정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피커도 플랫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시뮬레이터처럼.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스피커를 갖다가 무조건 그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 플랫하게 있잖아요. 교정을 해주고 마이크로폰이 반드시 캘리브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 휴대용 있는 장비 중에서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없어요. 주파수 특성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감도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 특성을. 내가 이 주파수 특성이 이게 좀 이렇게 좀 솟고 떨어졌네? 이걸 다시 다 보정해가지고 플랫하게 맞춰야 되는 마이크 특성.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장비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티퍼 점수가 같지가 않아요.